제닛 옐런 미 재무장관의 금리 인상 발언을 비롯해 예상보다 빠른 경기 회복세 등으로 미국 기준금리 인상 조짐이 감지되고 있다고 하죠. 전문가들은 향후에 미국 금리 인상 시에 초래될 수 있는 국내 자산시장 불안 등에 정부가 미리미리 대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모읍니다. 우리나라의 향후 금리 전망, 금융부의 정순영 기자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있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옐런 장관이 금리 인상 필요성에 대한 발언을 놓고 잠시 들썩이기도 했습니다. 전 세계가. 후폭풍이 꽤 컸는지 연준 인사들은 완화적 통화 정책을 지지하는 의견을 계속 내놓고 있다고 하는데 관련 소식 먼저 전해주시죠. 네, 리처드 클라리다 연준 부의장은 어제 CNBC에 출연해서 우리는 여전히 갈 길이 멀다면서 미국 경제가 코로나19 충격에서 회복되는 과정에 완화적인 정책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옐런 재무장관의 발언과 관련해서도 정책을 조언하거나 예측한 게 아니라고 했다면서 연준의 자산 매입 속도도 유지되는 게 좋다는 생각을 덧붙였습니다. 앞서 옐런 장관은 4일에 미래 경제 서밋 녹화 인터뷰에서 경제가 과열되지 않도록 금리가 다소 올라야 할지 모른다라고 말을 했다가 금융시장이 출렁이자 같은 날 오후 금리 예측이나 권고가 아니라면서 진화에 나선 바 있습니다. 다른 연준 고위 인사들의 통화 완화 지지 의견도 잇따라 전해지고 있는데요. 찰스 에번스 시카고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한다. 또 에릭 로젠그렌 보스턴 연은 총재는 현재의 정책이 적절하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미셸 보우만 연준 이사는 당초 전망보다 빠른 속도로 GDP가 증가하고 실업률이 떨어지고 있다면서도 인플레이션은 억제될 것으로 생각되고 현재의 완화적 기조는 적절하다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연준에서는 황급히 지금 진화에 나선 모습이지만 금리를 올릴 것이라는 의심들은 이제 좀 하는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는 올해 11월, 12월 정도로 점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미리미리 대비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죠. 네, 전문가들은 옐런 장관의 발언이 세계 경제에 던지는 주요 시그널이라는 점에 한 목소리로 동의를 하고 있는데요. 이 막대한 재정 지출과 예상을 웃도는 성장률로 실물 경제가 과열 조짐을 보이자 옐런 장관이 연준을 비롯한 경제 주체들에게 미리 대비하라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는 해석입니다. 따라서 향후 미 금리 인상 시에 초래될 수 있는 국내 자산시장 불안 등에 정부가 미리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백신 접종 속도가 성장률을 결정짓는 상황이기 때문에 백신 접종 수요가 커지면 물가와 인플레도 따라올 수 있고 결국에는 금리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미국의 인상 신호가 강해지면 우리나라는 연내 금리 인상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이미 우리나라는 코로나로 금리를 더는 내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내린 상태이기 때문에 백신 접종이 끝나는 12월 정도면 금리 인상 이슈가 생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물가 상승률이 2%대, 또 성장률도 3% 중후반 정도면 금리 인상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기준금리 올라가게 되면 지금 이렇게 과열된 경기 양상이나 인플레이션은 잡을 수 있겠지만 경제 전반적으로 좀 흔들리잖아요. 가장 먼저 타격을 입는 쪽은 어느 쪽일까요? 유동성을 기초로 상승장을 이은 증시는 물론 또 부동산, 암호화폐 등 자산시장 전반이 들썩일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금리 인상 움직임이 가시화되기 시작하면 실제로 금리가 올라가지 않아도 자금시장 거품이 전반적으로 꺼지기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경제 기초 여건에서 먼 쪽부터 거품이 꺼지게 되는데 암호화폐부터 먼저 거품이 꺼지기 시작하고 이어서 거품이 끼어있던 주식 그리고 부동산 시장도 들썩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중 가장 타격을 받는 곳은 부동산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미 많이 오른 부동산 경기가 침체가 되면 거시경제에 더 큰 문제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미국이 금리를 올릴 때 우리나라도 정치적인 문제 등으로 주저할 것이 아니라 미리 예방주사를 맞는 식으로 금리를 올려야 한다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특히나 우리나라는 지금 가계부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라는 이야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금리 인상되면 이게 문제로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로 영향을 미칠까요? 이 가계부채와 부동산 위주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한국은행 경제 통계 시스템에 따르면 가계대출자 10명 중 7명이 변동금리 대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금리 인상 시에 이자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초저금리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고공행진을 한 것인데요. 변동금리 가계대출자 비중은 50% 초반을 유지하다가 지난해 4월부터 60% 이상으로 올랐는데 올해부터 미국 국채 수익률 급등에 따라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커지면서 분위기가 바뀌고 있습니다. 지난해 코로나19 자금 수요와 함께 B2, 영끌 바람으로 가계대출이 한껏 부푼 상황이어서 금리가 오르면 부실이 같이 높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 부문별로 다르겠지만 상환 능력이 거의 없는 자영업자 등 파산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은행권으로 리스크가 전이될 것으로 보이고요. 또 자산시장 거품이 먼저 빠지고 금융당국이 신용대출을 조이면 가계부채 문제의 기폭점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 금융당국의 테이퍼링 전략이 필요할 때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는데 어떤 대비가 우선돼야 할까요? 정부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출의 원리금 상환을 유예를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 중순쯤 되면 상황이 안 좋아질 수가 있어서 미리 대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동안 유동성과 재정 지출을 늘려온 상황을 어떻게 테이퍼링할 것이냐라는 계획을 세우고 주식시장과 암호화폐 시장을 먼저 안정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금리 인상 가능성에 정책적으로 대비는 하되 당국이 앞장서서 대출 규제로 신용 경색을 유발하기보다는 일부 취약 계층을 제한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을 펴야지 이 가계부채나 전체적인 구조조정 문제를 풀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은행정기 예적금 통장 개수가 14%나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주식 암호화폐 시장으로 돈이 움직였다고 하는데요. 조금씩 투자에 신중을 기해야 할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언제쯤 금리 인상 될지 주의 깊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부의 정순영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